여러분 반갑습니다. 13주차 1편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3주차 와인 1편 수업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주까지 진도가 어딘지 기억하시죠? 자, 기억을 다시 되새겨보면 제가 쓴 논문을 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데샤또, 프랑스 보르도 오데샤또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도출해서 적용을 해서 어떤 와인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알고 드신다거나 선물할 때나 응용을 해서 와인은 이야기다. 어떤 사람과 와인 관계의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 앤 텔링, 스토리를 말하는 그러한 것을 제 논문을 통해서 조금 쉽게 접근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전도 들어가기 전에 퀴즈. 프랑스 오데샤또가 뭐죠?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자, 맞춰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샤또마고, 무똥 로칠드, 라피드 로칠드, 라뚜르 앤 오브리옹. 그렇습니다. 그 중에 보르도 메독의 오메독 지역이 뽀이하게 3개가 있고 오브리옹 빼사기 하나가 있고 마고의 마고다. 5개입니다. 아시겠죠? 자, 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제 어떤 연구 설계를 해서 실질 분석을 하는지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런 내용을 펼쳐가는데 어떻게 연구를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걸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 방법, 연구의 방향이 구성입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알리고자 하는 바를 단어나 이미지 소리를 통해서 사건, 이야기로 전달하는 것이고 줄거리고 플롯이라고 그러죠. 캐릭터 그리고 어떤 시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금까지 이제 학자나 전문가들은 많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미래학자 로프 앤슨에 의하면 세상은 이미 물질적인 부가 아닌 문화의 가치, 생각이 중요해지는 꿈의 사회를 진입했고 이런 사회에서는 브랜드보다 고유한 스토리를 팔아야 하며 이제 스토리텔링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고 설득할 수가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지금 현대사회의 자산적 가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스토리텔링은 고유한 브랜드를 팔아야 하는 그런 중요한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현대사회에서 브랜드보다도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호텔 가서 어느 와인을 먹어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 스토리, 추억,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처럼 와인은 스토리텔링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수단이 된다. 이야기의 구성을 할 때에도 어려운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로운 방향에서 쉽게 정리되어지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간편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인을 찾는 소비자가 이미 어떤 기초적인 구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는데 거기 담겨져 있는 스토리까지 안다면 더 재밌다는 것이죠. 여기에 스토리를 입혀 텔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리모트가 말한 대로 세상의 모든 뛰어난 글의 처음은 대부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만들어가는 시간에서 창조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오데샤또 와인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했다.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딱 소위 감 잡으시죠? 힌트 잡으시죠? 그렇죠.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이야기를 입히면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도 스토리를 통해서 좋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와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구성적 방향에서 어떻게 조사 설계를 했느냐? 스토리텔링은 영화, 영상, 캐릭터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훌륭한 수단이다. 동의하시죠? 유명한 제작회사
스틸 모션에서는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 방법을 가지고 비디오를 제작하였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4P 플러스 A 플러스 D 어떤 이렇게 상징적인 공식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구성 플러스는 이야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무엇이냐, 둘째 목적 purpose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유와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가, 셋째 사람들 people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다음 place 장소는 촬영하는 장소는 어디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 다음 시청자 audience는 스토리의 대상이 되는 시청자는 누구이고 기존의 고객인지 아니면 새로운 고객인지 또는 직원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공식, 이 회사의 이 전문가들이 있는 공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배포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방법으로 콘텐츠를 라이브로 제공하고 공유할 것인지, 소셜 네트워크 또는 블로그나 랜딩 페이지나 첫 페이지에 제공할 것인지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엠마 코트 스토리텔링 법칙의 문장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5대 샷도를 스토리텔링 적용하기 전에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를 하더라도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와인에 적용을 해서 도출시키는 하나 이론적인 논리적 연결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옛날 누구누구가 있었다. 매일매일 뭐뭐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뭐뭐가 일어났다. 그래서 뭐뭐가 됐다. 그래서 뭐뭐가 그렇게 됐다. 라는 방식이죠. 이 엠마 코트에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최종 지향점을 찾아준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토리를 테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했고 이 소개를 통해서 와인에 적용해보자 하는 겁니다. 와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말을 표현해서 소비자에게 선택되는 상품에 기여할 수 있는 문장 구성에서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틸 모션의 4P 플러스 A 플러스 D와 엠마 코트의 기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와인에 적합하게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5대 스토리 와인을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조금 논문 내용이고 딱딱해도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고 좀 재미를 느끼면 될 겁니다. 자, 결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 본 그 논문의 핵심은 스토리텔링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방식 중에서 키워드를 도출해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키워드는 여러분들 아시죠? 중요한 단어를 끄집어내는 거죠. 또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때 키워드 검색을 하잖아요. 구글에다가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래서 키워드가 나중에 데이터화돼서 나중에 빅데이터로 남기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보자는 거죠. 본 연구는 5대 샷도 와인의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뭐라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서 키워드를 도출하겠다. 제가 그렇게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오브리옹, 마고, 라뚜르, 무똥 로칠드, 라페드 로칠드 세계 5대 샷도는 와인업계에서 그야말로 전설적이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와인들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냥 배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른 와인에서도 실제 마케팅에 도입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단계로서 키워드 도출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5대 샷도에서 도출한 키워드를 테이블 1, 표 1에서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1, keywords, 도출, verification of top 5 샷도 와인. 그러니까 5대 샷도에서 도출된 키워드다. 그래서 5대 샷도가 있고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브리옹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막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한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브리옹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나라를 구함, 또 대통령의 와인, 또 유일하고 차별적인 와인, 역사적인 자부심, 최고의 맛 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샷도와는 다르게 그라고, 좀 남부지방 아닙니까? 남부지방 빼싸기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와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뽕딱의 자존심,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굉장히 맛이 독특해서 비싸게 팔았다. 네고시아원과에 대한 자존심, 이런 것들 제가 설명을 했죠. 자갈 그라브라는 게 자갈입니다. 자갈 지역 땅에서 시원하고 매혹적인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자신의 맛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크고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화를 시작한 샤또의 개념과 와이너리라는 기초를 만든 마케팅이라는 바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현대 마케팅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죠. 자, 두 번째 마하고입니다. 마하고 와인은 여왕의 우아함, 예술가의 사랑, 죽을 정도의 사랑,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꽃밭 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하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보르도의 강하고 무거운 와인이면서 가장 부드러운 최고의, 오타가 나왔네요. 오타 죄송합니다. 최고의 와인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와인으로 유혹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예술의 품격으로 포지셔닝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느낌, 생각에 대한 마무리죠. 이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마고는 스토리텔링이 꼭 필요한 단서를 주고 이야기를 창조하는 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와인, 나뚜루 와인은 귀족의 신실한 지킴, 남성적인 강함, 비즈니스와 정치 모임, 기다림의 비밀 등의 키워드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뚜르는 무엇보다도 강한 와인의 이미지가 크고 담배, 나뭇잎 등의 부케는 2차 향의 복합적인 겁니다. 꽃과 과일 향만이 아닌 이런 것들이 연상되죠. 서로 존중하는 매너 모임에 필요할 것 같은 마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와인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무똥 노칠드는 드디어 완성된 당당한 도전, 영원한 정신, 예술 작품 같은 레이블, 향기롭고 매력적인 밸런스 등의 키워드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무똥은 1973년에 역사적인 1등급으로 승급한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4개는 1855년부터 있어 왔는데 썰음을 겪었던 무똥이 드디어 이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카소의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매년 라벨의 그림을 바꿔가며 마케팅을 하는 것이 또 유명하죠. 그리고 보르도 와인 중에서 보석같이 대우를 받는 최고의 균형 잡힌 부케가 그 명성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라피드 로칠드입니다. 라피드 로칠드는 최상급의 고가 와인, 고난을 이겨낸 신뢰감, 고품격 이미지, 복잡한 부케의 원숙함, 역시 라피드, 이러한 키워드를 우리가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라피드는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완성판이라는 인식과 부케에서 고급스러운 초콜릿과 같은 흐름이 우리 고객들을 자극한다고 할 수 있죠. 라피드의 매력적인 복잡함. 그래서 복잡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와인을 한 모금 먹으면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 것이 복잡한 거고 그 중에 그래도 튀지 않고 하나로 종합된다. 이게 균형감입니다. 그래서 뭔가 맛이 좋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과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쳐서 테스팅 노트입니다. 테스팅 노트. 하나 같은 여러 가지의 감탄, 균형감이죠.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최상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분석 결과 첫 번째에서 5가지 와인에서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도출한 것을 갖고 스토리텔링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의 구성, 오데샤또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현대사회의 수많은 와인들은 다양한 맛, 가격 종류를 가지고 있고 고급스러운 것과 저가의 와인으로 구분될 수도 있죠. 그러나 스토리텔링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어떤 그 이미지를 입혀서 어떤 느낌을 강하게 하고 자신이 마치 그 와인을 이렇게 마시면 구체적인 만족감에 내가 이렇게 빠져드는 도달감에 대한 상태를 주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오데샤또 와인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각 5가지의 스토리텔링을 위한 컨셉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가지고 컨셉을 도출해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컨셉은 탐색적인 스토리텔링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와인 마케팅 담당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논문을 쓴다는 것은
그 현장 와인 업체에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만족할 수 있는 와인 판매라든가 와인 운영자에게 실무적인 시선점이 있어야 유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도움을 주려고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최고 품격의 와인에서 추출된 스토리텔링의 기초는 실무에서 충분한 확장성에 대한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2, 표 2에서는 5대 샤또 와인을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서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에서 컨셉에서 적용으로 가는 브릿지 단계로서 컨셉을 도출했습니다. 테이블 2, 스토리텔링 컨셉. 그래서 5대 샤또가 왼쪽에 나오고 있고요. 도출된 컨셉을 영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표현을 해드리면 먼저 샤또 오브리옹의 스토링의 컨셉은 키워드에서 더 발달해서 도출된 컨셉, 그러니까 결국 적용하게 될 컨셉은 도전적이고 당당한 잡상력이라고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브리옹의 컨셉은 도전적이고 당당한 잡상력이다 라고 저는 작성했습니다. 와인 구매자에게 마케터가 광고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은 불리한 협상을 A 와인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제가 설정한 겁니다. 케이스를 설정했을 때 이 와인을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협상이 있을 때 이런 컨셉을 도출된 와인이니까 이 와인을 한 잔 먹으면서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공감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냥 와인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상황에 스토리텔링이 접목됨으로써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인을 마셔야죠. 그냥 마시면 뭐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일은 항상 선택과 협상을 통한 결정을 필요로 하죠. 이때 와인으로서 분위기를 이끌어낸다면 그 오브리옹이라는 와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담긴 그 와인으로 선택해서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비싼 와인을 먹어도 효과와 결과가 좋게끔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 샤또 마고의 스토리텔링 컨셉을 보면 사랑의 완성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와인 구매자에게 마케터가 광고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슬로건, 어떤 상황입니다. 똑같이 예술과 같은 사랑을 비와인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술과 같은 사랑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면 이 와인을 갖고 컨셉을 소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제안이죠. 남녀관계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녀관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인데요. 이럴 때 이걸 한번 이왕 마시는 와인 한번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철학에서 권력, 돈, 사랑의 주제는 항상 다루어준 주제로 어떻게 사랑을 말하고 예술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고 와인의 정신은 이때 이런 상황에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그 사랑을 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샤또 라뚜루의 스토리텔링 컨셉은 강한 리더십의 지속성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와인 구매자, 마케터가 광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신뢰와 믿음직한 리더는 C 와인을 마신다. 이런 스토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뢰와 믿음직한 리더가 되고 싶거나 그런 것들이 수구될 수 있는 자리이거나 이럴 때 와인이 필요하다면 이 와인을 제공해서 이 스토리텔링을 접목해보라. 그러면 자리의 기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재미가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리더십은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권위적이지 않은 서번트는 뭔가 이렇게 집사적인 겸손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죠. 각광을 받는 시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언제나 믿음직하고 신실한 리더는 누구나 존경하고 전적으로 신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뚜루 와인은 강하지만 정중한 정신은 어느 곳이든 강한 리더십이라는 지속성이라는 느낌, 컨셉으로 그 자리에 확고한 이미지를 가져오고 선도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유리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샤또 무똥 로칠드의 스토리텔링 컨셉은 향기와 매력의 균형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와인 구매자, 마케터, 광고 홍보할 수 있는 슬로건, 즉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을 제시하겠습니다. 도도한 유혹의 세계는 T 와인께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도도한 유혹의 세계가 필요한 상황에 이 와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이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실력으로 결승점을 통과한 자는 도도하고 유혹을 당할 만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모통 로칠드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왔고 본인 스스로의 와인이 그래서 73년에 서름을 딛고 당당하게 1등급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균형감을 유지하고 풍부한 향기의 분위기를 창조할 것입니다. 즉 모통 로칠드 73년처럼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건 또 내가 1등급처럼 올라간 것처럼 뭐 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향기롭고 매력이 있는 균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 자리를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샤또 라피드 로칠드의 스토리텔링 컨셉은 최고의 품격과 완숙함, 최고의 품격과 완숙함이라고 작성을 하였습니다. 와인 구매자 마케터 광고 홍보하는 슬로건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우아한 최고의 자리에서 이 와인을 느껴보세요. 우아하고 최고한 자리 또는 우아하고 최고한 자 또는 우아하고 최고한 자리가 되어야 할 때 지금 이 와인의 스토리텔링을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유익하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최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변하지 않은 것은 고상하고 성숙한 자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피드 로칠드의 높은 품질과 최상의 자리를 지켜나는 복잡하지만 뚜렷함은 분명히 타인의 부러움을 받을 만한 위치에 맡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런 스토리텔링 컨셉을 갖고 그런 자리를 리드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그냥 마시지 말라는 거죠. 그냥 마시지 말고 어떤 지식이 있고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에 따라서 예측되는 결과를 자신 있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죠. 재미있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5대 샤또를 갖고 지식적인 거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키워드를 뽑아서 컨셉을 통해서 적용한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결론을 좀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시간이 지금 13주 1편 시간이 좀 다 되고 있는데 스토리텔링에 대한 논문 결론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13주 1편 스토리텔링 오데샤또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는 1편에서 끝내고 2편에서 결론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와인 진도는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 지난 시간 독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면서 정리하고 이탈리아 몇 가지 병, 실제 병, 올드 와인 병들을 좀 소개하고 그다음 시간이 되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 넘어가 시간 안 되면 다음 주에 스페인, 포르투갈 쭉쭉쭉 가야 됩니다. 신세계까지. 그래서 마지막 기말고사 전까지 하고요. 기말고사는 어떻게 되는지 학교 지금 방침을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서 진행하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진도는 다 어떻게든지 마무리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편하게 이번 주 과제는 13주 과제는 제가 이따가 와이클에서 올려드리는 스페인, 이탈리아 한 서너 장 몇 개 안 돼요. 그걸 간략하게 해서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이 편에 잠시 뒤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